가치 투자의 아버지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 관리의 본질은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평소에 그레이엄이 했던 말보다는 매우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쉽다. 비록 이 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는 투자자들, 투기꾼들이 맞는 표현일 수도 있고 에게는 소기의 경읽기처럼 들리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수익률만 맨날 위험한 것 같지? 하지만 세계적인 가치 투자 원칙을 정립했던 그레이엄은 오히려 수익률보다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늘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한 말을 가슴에 새긴 채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나부터. 어쨌든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엔비디아를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자 원칙 중 방어적 투자자라면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저번 공격적 투자자 기준에서는 총 5점 만점에 3점이었는데 오늘은 과연 방어적 투자자 관점에서 7점 만점에 몇 점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방어적 투자자는 총 7개의 기준으로 기업을 살펴본다. 7개 기준은 보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엔비디아는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데스매치를 시작해보겠다. 먼저 충분한 규모이다. 충분한 규모는 보는 것과 같은 기준을 살핀다고 했으나 해당 기준은 수십 년 전의 기준이므로 현대적인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분기 업종의 평균 매출보다 높은지를 살펴볼 거다. 당연히 높겠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매출은 약 60억 달러 규모이다. 업종의 평균 최근 분기 매출은 약 15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시 엔비디아는 해당 업종보다 약 4배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기준, 합격! 다음으로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이다.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는 보다시피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유동비율값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순유동자산 대비 장기부채가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을 살펴보자. 엔비디아의 유동비율은 약 352%로 규모가 엄청난 기업이지만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 두 번째 기준의 두 번째 기준을 살펴보자.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아무튼 두 번째 기준인 장기부채와 순유동자산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엔비디아의 순유동자산 대비 장기부채의 비율은 약 243%이다. 따라서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탈락! 두 번째 조건을 구성하는 두 개 중에서 한 개의 조건만 만족하므로 0.5점을 줄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이익의 안정성이다. 이익의 안정성은 지난 10년간 적자를 본 시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아무리 건재한 기업들이라도 굉장히 충족하기 어려운 것인데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의 경우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보다시피 엔비디아는 지난 10년 동안 빠짐없이 흑자 이익을 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건은 충족했다. 놀랍다. 다음 조건으로는 이익의 성장성이다. 이익의 성장성은 지난 10년 동안 EPS 성장률이 33%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10년 동안 EPS 성장률은 무려 놀랍게도 715%이다. 합격이다. 실로 엄청난 성장률이 아닐 수 없다. 역시 GPU 분야 1등을 수년 동안 고수하는 기업답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챗 GPT를 포함해서 생성형 AI 챗봇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이익의 성장성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 다섯 번째 조건은 배당의 지속성이다. 배당의 지속성은 지난 20년 동안 배당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그레이엄은 말했다. 20년 동안의 자료는 내가 보는 사이트에 없다. 10년간만 볼 거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지적도 안 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무튼 엔비디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엔비디아에 대한 행복 회로를 꾸준히 달구는 이유는 아마도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이번 기준은 합격이다. 여섯 번째 기준은 바로 적당한 PER이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PER이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다. 그레이엄은 투자에 적합한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PER이 15 이하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들보다 PER이 낮은지를 확인해 볼 거다.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를 포함한 3년 평균 PER은 82.1이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속한 업종인 반도체 분야의 평균 PER은 몇일까? 49.2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이 엔비디아의 PER 상승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싶다. 아쉽게도 엔비디아는 그레이엄의 PER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은 바로 적당한 PBR이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레이엄은 PBR이 1.5 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일 업종의 평균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마도 PER은 업종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봐서 PBR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과연? 현재 엔비디아의 PBR은 21.8이다. 반면에 엔비디아가 속한 반도체 업종의 평균 PBR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다. 주식 분석 짬이 그래도 쓸모가 있긴 한가 보다. 어쨌든 해당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살펴본 엔비디아는 방어적 투자자 관점에서 총 7점 만점에 몇 점일까? 7개의 기준 중에서 완전히 충족한 기준은 4개이고 반만 충족한 것은 1개, 아예 충족하지 못한 것은 2개이다. 그러니까 총점 7점 만점에서 4.5점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너무나 떡상하고 있는 엔비디아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점수가 낮다.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가와 연관된 지표인 PER과 PBR이 급상승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기준에는 아직 완전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챗 GPT와 바드, 빙 AI 등 AI 챗봇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CPU와 GPU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투자할 때에는 이렇게 주식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란다. 감사하다.